자, 여러분들 교재 21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치수를 수정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을 그려서 1번 공구로 센터를 찍고 그 다음 드릴 작업으로 스타트 홀 작업하고 엔드밀 가지고 작업하고 그 다음 면치 못따기 주고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대상을 선형 배열에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X6을 쓰든 X7을 쓰든 별 상관없습니다. 한번 X7을 써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보죠. 사각형 가운데가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사각형의 너비는 80, 높이도 80, Alt F1 자동 배열이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치수 확인하면 80에 8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그 오브라운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에서 오브라운드를 체크하시고요. 기준 위치는 얘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폭은 25라고 제가 바꿨죠. 높이 값은 12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여기에 그려지는 건데 x가 10인 위치, x가 10, y가 0인 위치, 이렇게 그리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얘와 얘는 1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2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브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얘 하나만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확인이 됐으면 도면 요소는 화면에서 숨기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됐죠. 자, 등각 보기. 자, 여기에서 파일에 들어가서 어디 한번 보면 공구 설정에서는 재질 기준, 기본값 사용, 사용자 정의 되어 있는데 공구 조건 사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는 0415,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 재부여 되어 있죠. 재료 설정에서는 전체 형상 높이 값은 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7 버전이 좋은 점이요.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회전 중심이라고 하는 심볼이 생겨요. 예전에 6 버전에서 이게 없어가지고 지 멋대로 중심이 잡혀가고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7 버전에서 이게 생겼어요. 보이나 모르겠네. 그쵸?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렇고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가공 경로에서 센터를 찍어 보겠습니다. 드릴 가공에서요. 수동으로 이 센터 포인트 여기를 찍겠습니다. 포인트를 찍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드릴 작업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챔퍼 밀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스포 드릴처럼 생긴 거예요. 자, 지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7번에서 바뀐 건데 챔퍼 밀을 선택하고요. 넥스트.
근데 거의 같아요. X6 버전이나 7 버전이나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공구를 생성할 때 세세한 조건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웃사이드 우리 거는 10으로 되어 있죠.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롤은 지금 75로 되어 있는데 뭐 이래도 상관없겠고, 이 길이도 지금 25 상관없겠고요. 45도 각도, 그 다음에 팁 여기는 0.01 100분의 1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30, 이 값은 얘도 똑같이 1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할 공구가 끝이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끝의 팁이 거의 뾰족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 자, 전싹 조건을 넣는 부분인데요. 공구번호 1번 피드레이트를 아까 얼마로 하겠다 했나, 어디 보자. 1000으로 주겠다 했네. 2000에 1000으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를 1000. 그 다음에 플런지 속도는 드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드릴에서는 이 피드레이트 이 값만 적용이 돼요. 드릴 작업에서는. 자, 그 다음에 리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피드레이트, 리트랙트, 이건 복귀할 때 속도죠. 복귀 속도 2000. 그 다음에 스핀들 스피드는 2000.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되겠죠. 마치. 자, 그러면은 지금 공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름을 안 줬나 보네요. 공구 수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정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된, 이거는 6버전하고 똑같죠. 이름이 10챔퍼밀 이름 주어졌는데, 주어졌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길이 옵셋 H값하고 D값은 제대로 됐고, 이송속도 제대로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다가는 센터 CENTER Z-2까지 주겠다 하겠습니다. 자, 전삭 조건에 들어가서는 드릴 사이클로 하는데, 연결 조건에서는 -2까지 하겠다. 자, 공구 복귀 R점 높이는 절대로 해서 5를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G81로 출력이 되는데, 거기서 R5점 이렇게 출력된다는 얘기고요. 재료 상단은 0에서부터 가공 깊이 Z-2까지 작업하겠다. 여기서 증분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 증분은 내가 선택한 포인트의 Z값을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절대로 하세요.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하나니까 굳이 얘를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작업을 했는데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드릴 가지고 쿡 찍고 빠진다라는 얘기죠. 여기를 드릴로 찍고 빠진다. G00 다시 보면 찍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자, 좀 창이 바뀌었는데 7버전이 좋아진 게 모의 가공에서 이 대상 도형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상이 도형이 보인 상태에서 모의 가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투명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하튼 이런 게 있다. 플레이를 누르면 얘가 내려갔다가 빠져나온다. 속도가 좀 빠르네요. 지금 속도가 빨라서 금방 보여졌는데, 다시 언두에서 보면 내려가서 찍고 빠지는 거예요. 예.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려가서 찍고 빠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내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띄시면 뒤로 복사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목록 공구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목록 공구에서 거르기를 체크하시고요.
드릴이니까 선택 취소한 다음에 드릴만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같음 8.5짜리 드릴로 하겠습니다. 8.5 드릴을 선택하겠다. 자, 얘를 더블 클릭. 그럼 8.5짜리 드릴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8.5짜리 드릴을 더블 클릭해서 세세한 조건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송 속도 2000, Z축 이송 속도도 2000, 복귀 속도 2000, 주축의 전수 2000, 이송 속도를 아까 2000 줬나? 1500 준 것 같은데 1500 얘도 의미는 없지만 1500.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8.5 드릴로 Z-9.8까지 하겠다. 마이너스 10인데 0.2mm는 남겨놓겠다는 얘기예요. 절삭 조건에서는 그냥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9.8까지 하겠다. 자, 해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경로를 확인해 보면 센터로 찍고 그 다음에 드릴로 마이너스 9.8까지 찍고 빠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모의가공해 보면 센터로 찍고 그 다음에 드릴로 교체를 해서 찍고 빠진다. 때 반투명으로 보면 이 구멍이 뚫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뚫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엔드밀을 가지고 안에를 파 보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에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진입점을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그 점을 진입점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인을 선택할 때 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점. 이 체인 선택 방법을 점으로 해 주시고 이 점을 찍어 주세요. 이 원의 센터점 클릭. 하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을 선택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는데 여기 지금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선택하라는 얘기야.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화살표가 여기서 시작하면 얘가 일로 가겠죠. 좌측 보정이니까, 기본값이 좌측 보정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화살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래야 공구가 좌측 보정이니까 보정 방향이 이쪽으로 되죠. 보정 방향, 이 작은 화살표 보정 방향이 안쪽으로 갈 수 있게. 이 큰 화살표는 진행 방향이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택된 거 한번 볼게요. 도형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처럼 작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갈 수 있게 안에를 팔 건데 이게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파해볼 거 아니야. 밖에가 작은 화살표가 안쪽, 그 다음에 진행 큰 화살표는 진행 방향.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됐으면은 확인. 자, 공구는 8파이짜리 평엔드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 거르기, 선택 취소, 평엔드밀, 값은 8. 목록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평엔드밀만 선택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공구 지름이 8짜리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8짜리 이 평엔드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3번이라는 공구 번호로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이송 속도 2000, Z축 이송 속도 1000, 복귀 속도 2000, 주축 회전수 3000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8짜리 FEM 가지고 Z 0에서부터 Z 마이너스 얼마까지 내려갈까? 밑에서 2mm를 좀 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8까지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Z 마이너스 8까지 하겠다.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해놓고 얘는 그대로 두고요. 진입복귀에서는 진입점을 사용하겠다, 복귀점을 쓰겠다 체크해 주시고,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는 끄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6버전하고 여기에서 이제 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0, 0 복사. 진입복귀는 안 쓰겠다는 얘기죠. 단지 진입점하고 복귀점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8까지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하면은,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틀어 볼까요? 자, 경로를 확인해 보면 공구가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평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돌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 검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가운데 이 지점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이 부분 치고 다시 원래 점으로 복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무의 가공을 해보면 센터 찍고 드릴로 구멍 뚫고 엔드밀로 들어가서 돌리고 빠진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드릴 자국이 남아있죠. 그쵸? 야,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조건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냐면 법선 형태로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긴 하고, 자,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면은 좋을까? 그냥 램프로 따버릴까요? 좋습니다. 한번 램프로 해보겠습니다. 깊이 가공 여기 2D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램프로 체크하겠습니다. 램프로 체크하고요. 깊이는 1mm씩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1mm 내려가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경로를 한 바퀴 돌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헬리스 형태 선형 출력은 끄겠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뭘 체크해야 될까? 진입복귀에서는 진입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 법선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나올 때도 법선 형태를 취하는데 값을 얼마를 넣을 거냐면 값을 8이니까 여기다가 한 2 정도 넣어볼까요? 2 정도 넣겠다 하고요. 램프 높이를 적용을 해볼까요? 2 정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램프라고 하는 것은 경사직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공간이 좁으면은 오류 메시지가 날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재생성. 자, 재생성을 했는데 모양이 영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랬어요? 어디가? 그랬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10 확인. 재생성. 자,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 한번 보죠. 자, 내려가서 경사지게 내려간 다음에 계속 돈다는 얘기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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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빠진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경사지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 경사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경사값을 딱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얘를 0.5만 주죠. 0.5만 주겠다 하고요. 경사진 높이, 너무 경사가 급하게 내려가니까 0.5로 수정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내려가서 경사지게 내려간 다음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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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질 때 경사지게 빠져서 복귀하겠다, 이런 형태를 취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내려갈 때 이 부분이 지금 경사지게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경사지게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도는 거죠. 램프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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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램프로 살짝 빠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도는 위치는 가운데 위치 정도 되죠. 제가 램프 이거를 2를 줬을 거예요. 얘가 2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8파이 짜리니까 반절이면 4죠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반경이 6이니까 어느정도 가운데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무의 가공을 해보면, 센터 찍고 드릴 찍고 따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램프로 쭉 안에를 훑어낸다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면 얘를 반투명으로 볼까요? 센터 찍고 드릴 찍고 엔드밀로 따내고 다시 한번 램프로 들어가서 안에를 제거하고 빠진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면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면치 작업은 평면 보기를 해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얘를 선택 확인하시고, 공구는 챔퍼밀러 하고, 여기다가는 CHAMP Z0에서 C 0.5 0.5가 잘 눈에 안 띄나? 그러면 C1로 해볼까요? C1. 철삭 조건에서는 2D 못따기 값은 1로, 쭉쭉쭉쭉쭉쭉 진입 복귀는 없고, 연결 조건은 Z0에서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끝났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면치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예제의 하이라이트 선형 배열을 보겠습니다. 자, 선형 배열에서 우리는 이동 기능은 했는데요. 회전 이동 기능을 쓸 때, 이렇게 각도로 회전할 때는 회전 이동 기능을 쓰면 편한데요. 가공 경로에서 선형 배열 가공, 모든 공정을 다 선택하시고 회전을 체크하십니다. 얘는 공구평면 쓸 필요 없습니다. G54, 55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좌표기로 하기 때문에 좌표값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포함시키겠다라고 체크해 주세요. 얘네들을 선형 배열한 결과에다 다 집어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안에다가 복사해 넣기 때문에 경로 NC코드 생성 불가능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전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고요. 개수는 몇 개로 할래? 2개 아닐까? 2개. 그 다음에 각도는 몇 도? 120.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 0도에서 120도. 아니?
이게 사이각도인가? 120 120 120 일단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얘를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보면요, 드릴, 그 다음 엔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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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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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따기, 못따기, 못따기. 아, 근데 문제가 있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램프하고 얘는 같은 공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작업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따로따로 안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만 하나로 묶어서 묶은 다음에 그 자체를 회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놓고 커서를 가공 경로에서 선형 배열 가공 기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와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선형 배열을 하는데 이동을 하겠다. 근데 묶는 거예요. 묶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0, 다 0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동하면 안 되니까 0, 0,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얘가 하나로 묶여요. 이 대상은 이 두 개를 하나 묶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묶었던 얘를 대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얘, 그 다음에 얘와 얘. 이 두 개는 선택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여기 안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센터,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두 개를 엔드밀 18파이짜리 평엔드밀로 작업한 거, 이거 5번. 그 다음에 못따기 한 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을 해서 방금 회전 기능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재생성. 자, 그러면 아까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센터를 찍었어요. 센터 찍고 찍었죠. 그 다음에 드릴로 찍었어. 그 다음에 엔드밀로 치고 또 램프까지 여기서 다 끝내고 나서 엔드밀 치고 램프 치고 엔드밀 치고 램프 치고 못따기 하고 못따기 하고 못따기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센터 드릴 엔드밀 하고 램프 못따기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난다라는 얘기지. 그쵸? 코드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G1 백플롯 확인, 플레이, 센터 드릴 엔드밀 이렇게 못따기.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